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2024년 10월 28일 월요일이고요. 저희 오늘 가치 투자에서는 오늘 핫하고 핫한 그리고 또 언제 반등하나 이렇게 저희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그 주역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되겠지만 뭔가 좀 찜찜하고 이거 진짜 반등 맞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반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나올지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고 변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관련된 쪽에서는 개인적인 뷰는 일단 이러고 지난번에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이걸 좀 거꾸로 돌린 차트도 봤었는데 이렇게 되다가 한번 좀 빠르게 약간 매도 클라이막스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되면 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다리고 있으면 절대 안 오죠. 예. 어딜 감히 그러면서 한 이 정도쯤 들어와서 한 55,000원대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슬슬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한번 훅 들어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측은 어렵다 그런 쪽인데 그러면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막 쫓아가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단 지금까지 바라봤던 이제 저항대라고 하는 이런 자리들만 들어오게 되면 밀렸고 이때도 밀렸고 지금 계속 이제 터치는 하는데 제대로 못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이제 밑에서 한번 쭉 올라오다 보니까 저항대를 바로 올려붙인 모습들이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저항대가 그대로 작용해서 내일 다시 밑으로 꺾일 것이냐 아니면 내일 다시 힘내서 위로 갈 것이냐 되게 애매한 모습들입니다. 그런 쪽에서 외국인들이 이제 한 35일 만에 이제 매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한 요만큼 사서 좀 100억대 정도쯤 샀다고 해서 이게 매수 전환이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만약에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고 만약에 너무 많이 팔았다 싶으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니라 대거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대거 매수가 일단 아니라는 거 이제 첫 번째가 좀 눈에 띄고 그러면 한번 잠깐 좀 쉬었다가 그래도 싸다고 생각했던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매도가 늘어난다. 모르는 거죠 이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진짜 바닥 찍고 터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들이고 그러면 이렇게 된 입장에서 이 저항선을 이제는 돌파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갭상승이나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빠르게 한번 딱 붙어 내려가는 모습들이 오겠죠. 아니면은 버거워 그럼 내일 당장 또 밑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즉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반등엔 성공했지만 저점에서 딱 들어오면서 성공했지만 이게 PBR 기준으로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PBR이 1배 청산가치까지 들어왔다라고 밑으로까지 들어왔다. 이거 테크 쪽에서는 잘 안 맞아요, 솔직히. 네,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만약에 더 빠져서 0.9배까지 갔다. 그럼 앞으로 한 10% 더 빠진다. 이거 뭐라고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외.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서 반등했더라라는 얘기 나올 텐데 그보다 어떤 연속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도니까 오히려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모아가자. 이런 거 가능합니다. 어차피 올라올 텐데. 근데 이게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언제 반등할지도 모르겠고 싸니까 한번 넣어놨다가 배당도 주고 그러니까 일단 기다려보자. 이런 쪽에 매매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반등할지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저는 그렇게 썩 선호하는 모습들은 아닌데 혹시나 자리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는 사볼 의향 쪽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오늘 나왔던 대만에서 무슨 디지타임즈? 뭐지만 하여튼간 HBM3 가지고 또 이젠 드디어 엔비디아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들. 근데 예전에는 가끔 나왔지만은 전혀 먹히지 않았었습니다. 계속 어떤 언론 쪽에서 나왔다, 로이터에서 나왔다 그래서 먹히지 않았다가 오늘 같은 날은 먹혔다고 볼 수가 있네요. 왜냐면 외국인 수급 줄었고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됐던 걸 한번 돌릴 만한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싶은데 이게 맞는 얘기냐? 모르겠죠. 이것도요. 아직까지 모르겠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관련된 얘기들은 저희가 삼성전자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해야 믿을 거나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면 10월 31일 날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IR 본식적 발표하면서 나오는 IR 때 사실은 실상은 이렇습니다라고 좀 터놓고 얘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기 시작해야 그러면 AI 관련된 모멘텀을 부과시키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를 시켜줘서 그러면 이제 싸다라고 해서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와 함께 AI의 인프라 관련된 쪽으로 들어가는구나 할 텐데
여기서 이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것까지는 일단은 바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때가 좀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는 쪽을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이런 뉴스 때문에 삼성전자가 반응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는 당연히 SK하이닉스가 꺾여가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조그만 21만 원대 부분도 가도 되겠지만, 네, 다시 꺾였습니다. 그렇다고 단기,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반대죠. 삼성전자는 저항 맞게 되면 빠지는데 지금은 요 주기는 약간 지지권 쪽 안쪽까지 들어와서 그렇게 단기 이평선이죠.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을 모습들로 나와 있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모습들이고, 그러면 원래는 가던 종목이 단기 이평선까지 들어왔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매수 기회라고 보겠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둘 다 열려놓고 열린 결말 쪽으로 흐름들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 HBM 관련된 쪽에서 지금 점유율이 하이닉스가 이제 53%까지 이번에 밝혔고,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이 3분기에 30%에서 40%까지 계속 늘어나는 모습들까지 거의 그냥 그 HBM 쪽에서는 12단 양산 시작하고 8단 12단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HBM4까지 이제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들이 다 돼 있다. 그러면 이게 누가 엔비디아와 그리고 또 거기다가 TSMC와 연결되는 딱 이 관계가 가장 돈독한 거는 여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를 삼성전자가 깨고 들어오느냐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받아주고 싶지만 물량 부족이나 여러 가지 흐름으로, 근데 그게 지금 적당한 수율이나 아니면 변화가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막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 데이터로만 딱 보게 되면은 지금 보게 되면 엔비디아의 HBM 비중이 올해 58%에서 내년 73%까지 올라갑니다. 그 정도까지 거의 압도적인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 거의 엔비디아랑 한 몸이 보는 건 SK하이닉스가 맞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만큼 삼성전자가 깨고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얘기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습니다. HBM4 이쪽에 대해서 본격적인 승부를 벌이겠다라는 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 견고한 이 동맹 비슷하게 되어 있는 쪽을 깰 수가 있을까? 그거는 물론 또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더 좋은 거다 그러면은 받아주게 되면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또 그런 것 같고, 거기다가 또 최근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TSMC에 조사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오히려 좀 싼 가격에 중국 쪽으로 넘기는 이런 쪽을 받아줬다. 화웨이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기회가 될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의 또 하나의 변화 얘기가 나올 수는 있겠는데 기대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아직까지 3나노, 2나노까지 들어가는 쪽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율이 나올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좀 잡히지 못하는 모습들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때 기회를 활용해서 또 적극적으로 영업해서 우리 한번 줘보세요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인텔, 삼성전자 모두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렇게 썩 긍정적인 모습들을 못 가져가다 보니까 좀 아쉬운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단기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섹터라고 하더라도 약간 시속 게임들이 벌어질 것 같지만,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나 그럴 때서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추가로 강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약간 또다시 고민이 빠지게 될 수 있겠다라는 그쪽에서 연속성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여기서 좀 빠르게 삼성전자가 올라와서 이거 저항 맞고 바로 쳐 올려와서 64,000원대, 65,000원대 이 정도까지 오히려 그냥 쭉 하고 뽑아버린다. 여기는 저항이 좀 뚜렷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저항대가 있다 보니까 이럴 때는 혹시나 미리 좀 사서 갖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봐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저항대까지를 이격을 한 번에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줄이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하이닉스가 또 쭉 빠지겠죠. 그럼 그때 또 자리를 보고 대응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한미반도체 왜 이래요?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한미반도체의 가장 큰 특성은 한때 보면 이거 저희 의외로 많이 불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회장님 계속 사고 있고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있고 근데 왜 이래요? 라고 하지만 실적도 돌아가고 있고, 근데 이거는 독보적인 지위 쪽의 기대감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딱 보게 되면 6월 11일 날 고가를 찍었었죠. 상반기에 강했던 종목은 하반기에 절대 안 갑니다. 이게 한국 K증시의 특성이죠. 이런 것들이 또 뭐 있을까요? 화장품도 그렇죠. 그리고 전력기기 쪽은 그나마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상방이 강했던 섹터를 그대로 인정 안 해주고, 삼양식품도 그렇죠. 대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끝난 건 아니라고 보지만, 지금 이 구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갔던 거 차익 매물이 좀 중점이 되고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던 내용들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좀 더 신선한 거, 그러니까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들을 더 지금 챙겨보는 입장이죠. 만약에 듀얼 쪽으로 SK하이닉스가 이쪽을 좀 더 챙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먼저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주가는 계속 시도를 하죠. 근데 약간 지금 단기 저항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요 정도쯤에서는 약간 멈칫멈칫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갈지는 약간 한번 살짝 눌렸다 갈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스토리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아직 통과됐거나 이제 테스트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뭐 실패했다 아니다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실패는 했다는 얘기는 아직 없고 계속 진행됐을 때 채택이 된다 그러면 그 가능성, 그리고 또 뭔가 좀 신선한 재료 쪽으로 봤을 때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을 좀 더 시장이 더 쳐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이게 모체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거기서 나왔던 쪽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한 종목들의 특징은 인적 분할과 좀 달라요. 인적 분할했던 종목들의 특징은 한 번쯤 시세를 낸다는 게 정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같이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이래저래 지금 주가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요 저항대 지금 한 44,000원대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해서 이쪽으로 팍 뛰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한미반도체는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 확인하고 다음 올리고, 그렇다고 또 실적 되는데 뭐 쭉쭉 빠지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이런 데도 저항대가 있잖아요. 예, 지금 보면은 저항만 오게 되면 밀려요. 이런 자리 저항 들어왔다 그러면 바로 밀리고, 저항 들어왔는데 버틸 듯 하다가 또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항대에서는 큰 폭이 아니라 그러면 줄여졌다가 다시 새로 사시는 전략들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줄였다 늘렸다 해주는 거죠. 그게 더 지금 일단은 지금 시장에 맞는 전략이 아닐까. 기대감이 무슨 호재가 나와도 지금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반등 성격 쪽에 좀 변화가 나왔을 때 11만원대죠 지금요. 그 정도까지는 일단 보고 줄였다가 다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한쪽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바닥을 찍었는지 모르겠고, 빨리 올라오게 되면 줄여야 되는 자리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좀 외국인들 다시 매도가 진행돼서 또 처진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매수할 자리를 밑에서 찾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저라면은 지금 한 53,000원대 밑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빨리 여기로 가느냐, 그 차이로 봤었을 때, 변동이 터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밑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줄이고 다시 보려고 하는 그런 대응으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삼성전자 가지고 잔잔바리 하냐? 여러 가지 얘기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만의 사고방식을 갖고 대응하다 보니까 이런, 지 맘대로 소설 쓰고, 여러 가지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종목들 대응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삼성전자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조회수 얻으려고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기록이고요. 저에 대한 매매에 대해서 좀 정립하려고 하는 과정과 또 그를 통해서 가치투자의 채널에서 올리는 거를 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또 다른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또 영상 만드는 PD님과 저는 어깨춤을 춥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